자, 여러분들 이어서 할게요. 이렇게 이제 결산 있죠. 항목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프로세스를 익혀가지고 이제 전산에 어떻게, 그죠? 이렇게 반영되는지를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거 이제 마지막 해보죠. 그 다음에 장부를 마감해요. 장부를 마감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수익과 비용은, 그죠? 그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합니까? 이월하지 않잖아요. 그죠? 단기에, 그죠? 그걸로 이제 마감해서 없애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재무상태표 규정은요. 잔액이 있잖아요. 그죠? 잔액을 마감을 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 다음 잔액을 그 다음 넘겨야 되잖아요. 그죠? 넘기는 작업을 장부를 마감한다. 이렇게 우리 용어를 불러요. 그죠? 장부를 마감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산에서는 자동으로 해준다고요. 근데 우리가 한 번쯤은 수동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죠? 옛날에 하셨던 분들은 전산이 없었을 시점은 다 이렇게 손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한 번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손으로 할 일은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먼저 뭡니까? 손익계정을 먼저 마감해야 되죠. 그죠? 왜냐면 손익계정을 먼저 마감해야지만이 결국은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마감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요. 한번 보기만 보시면 돼요. 수익은 100이고 비용은요 70이다 80이다 가정할게요. 그러면 결국은 돈 남는 거는요 이익은 20이라는 거죠. 20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일단은 없애야 되잖아요. 올해 소멸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걸. 그죠? 단기에 정보를 만들고 없애야 되잖아요. 공통적인 분모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공통적인 분모가 뭐냐면 집합손익이라는 있죠. 그 하나의 가상적인 뭡니까? 그런 공통적인 분모를 하나, 계정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럼 수익을, 대변에 있던 걸 어디로 빼요? 차변을 빼가지고 뭔가 그럼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대변에 있던 걸 차변을 보내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집합손익을 대체시키는 거예요. 비용도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단기에 발생했던 걸 이쪽으로 보내면 없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뭐야? 올해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전부 다 뭡니까? 기말의 결산을 통해서 없어지게 되죠. 소멸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남아있는 잔액은 어떻게 됩니까? 집합손익하고 집합손익이 되죠.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집합손익의 잔액이 얼마 있을까요? 20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랑 요거 하면. 그럼 20을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빼고 그 다음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딱 계산하는 거예요. 요 단계가 바로 2월 이익잉여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차기월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면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2월 이익잉여금 넘어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이제 재무상태표를 마감한다는 말은 뭐냐면 재무상태표 개정은 잔액이 2월 되니까 잔액을 전부 다 뭡니까? 2월하는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개할 때 그죠? 간단히 배워봤죠. 그죠? 전산은 그래서 이제 전산에서 구현되는 바를 그냥 개략적으로는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혀 이런 거 학습을 안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 이렇게 정보가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한 번쯤 꼭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이걸 안 보면 시험 문제 풀 때 괜히 이해를 잘 못해요. 이거에 따라 전산이 만들어진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는, 그죠? 여러분하고 그 전산할 때 할 거예요. 전산할 때 그냥, 할 거니까, 요렇게 이제 표시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대손충당금은 요렇게 나와요. 대손충당금 재고 있고, 요렇게요. 대손충당금은 요렇게 1%를 설정하라. 이렇게, 그죠? 요런 형태로 나오니까 요거를, 요구사항을 전산에 어떻게 구현하는지는 전산 파트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죠? 마지막 파트입니다. 재무회계 마지막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제는 1년에 한 번 정도 나와요. 1년에 이론 문제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오고요. 출제되고, 우리 이전 시간에 배웠던 뭐 오류 수정이랄지 이런 부분 있죠. 거기에 대한 기본이 되는 파트가 이쪽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좀 어려운데요.
굉장히 전산세무 2급에서 심화해서 내지는 않아요. 제가 챙겨드린 있죠. 몇 가지만 딱 알면 한 문제, 그죠? 맞추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보면 회계 처리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을 이해하려면 그냥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할지를 그저 정할 때 너무 심화해서는 하지 않고요. 그런 심화하는 개념은 이거보다 높은 단계인 전산세무 1급에서는 강의를 하는데요. 우리 시험 경향에 맞춰서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간략하게 해서 개념만 좀 익히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주제인지 한번 볼게요. 우리 제목에서 알다시피 회계 변경 및 오류 수정이라는 그죠? 용어 제목이 있잖아요. 그죠? 회계를 변경한다는 거 하고요. 오류를 수정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도대체 이 말이 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회계 변경이 있고 그죠? 회계 변경이란 말이 있고 오류 수정이 있다. 오류 수정한다. 이게 두 개잖아요. 그죠? 이 첫 번째 회계 변경하고 오류 수정의 차이점은 뭔지 한번 보죠. 그죠? 회계 변경은 말 그대로 내가 한번 선택한 회계적 방법을 한번 선택한 회계적 방법을 다시 그죠? 변경시킨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깔려있는 사고는 얘는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세요? 예전에 제가 그죠? 야 이건 정말 멋진 책이야 라고 있죠. 정말 좋은 책이야 딱 간직했는데 나중에 지나니까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책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이런 건 있었어요. 저도 보면 30살인가? 아니, 30대 초반에 제가 30대 초중반쯤에 결혼했어요. 쯤에 결혼했는데 그때는 다 어린애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 느낌에.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죠? 굉장히 어렸다는 걸 느낌이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회계 변경은 뭐냐면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시점에서는 가장 최선이었는데 나중에 지남에 따라 사후적 정보 있죠. 사후적인 정보를 통해서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바꾸는 것을 회계 변경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큰 차이점이 있다면 회계 변경은 애초에 뭡니까? 애초에 괜찮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애초에 괜찮은 거다. 애초부터 잘못한 거 아니다. 애초에는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류 수정은 뭐예요?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깼다 이 말이에요. 얘는 단추를 제대로 깼는데 나중에 보니까 단추를 하나 구멍을 더 그죠? 그 단추 구멍을 더 내서 하면 더 효율적이겠다 이런 개념이고 오류 수정은 뭐예요? 처음부터 갈 길을 잘못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애초부터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애초부터 뭡니까? 또 잘못된 거다 이거네. 거기에서 일단은 큰 대별적 개념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론 시험은 예를 내요. 그 오류 수정은 우리 그 오류 수정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이전에 맛배기로 봤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계산 문제를 오류 수정을 내면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 정도는 안 해요. 그냥 적절하게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그 정도의 패턴으로 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알아야 될 점은 회계 변경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다고. 변경하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 이렇게 봐요. 회계 정책의 변경. 두 가지가 있는데 회계 정책의 변경이 있고요. 정책의 변경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회계 추정의 변경. 이렇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세 가지 정도. 이론 문제에서 이제 알아야 될 그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회계를 바꾼대요. 이거 첫 번째 뭐죠? 보죠. 우리 감가상각비 예를 듭니다.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가를 해당이죠. 유형자산의 그죠? 희생액을 배분하는 행위가 바로 있죠. 감가상각비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우리 강사학비 공부할 때 그 강사하는 방법 모형, 합리적 모형 한 5개 정도를 배웠죠. 그죠? 정액, 정률 뭐 어떤 게 있죠. 연수학계법, 이중체감법, 뭐 생산량 비례법 등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배웠는데, 그죠? 회계 기준의 입장은 뭐냐면 그 모형 중에서 너 회사가 정말 잘 맞는 모형 있잖아요. 소비 형태를 잘 반영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규정해요. 네가 알아서 선택하라 이 말이야. 대신에 뭐예요? 단서가 있어요. 해당 방법은 매기 계속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합리적 방법을 선택했으면 그 방법에 의해서 쭉 가라 이 말이에요. 쭉 가야지 어떻게 됩니까? 올해와 내년, 그죠? 정기를 비교하는 형태의 비교식 우리 재무제표 하에서는요,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정보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비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교 가능성, 그죠? 그것 때문에 계속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해요. 그런데 갑자기 뭐야? 갑자기 바꾼대요. 그럼 바꿀 수 없는 거냐? 아니에요. 바꿀 수는 있는데요. 사유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있죠. 첫 번째가 내 멋대로 바꿀 수 없다. 그래서 회계 변경은 한번 선택했으면요, 그걸 바꾸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정당한, 그죠? 회계 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 이거죠. 정당한 사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테마가 바로 회계 변경에 정당한 사유라는 개념이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 남자가 반, 여자가 반이다. 그러니까 아니 누굴 꼭 지정해서 이 사람하고 결혼하라는 적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선택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네가 선택해. 네가 선택해. 선택권을 주고 대신에 단서를 뭡니까? 한 번 선택했으면 뭡니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바꾸지 말라 이 말이에요. 빗대어 가지고 하자면 그렇다. 그런데요,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는 뭐 이혼 같은 것들을, 그죠? 그렇게 뭐 권장하고 뭐 잘했다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혼할 때 만약에 배우자를 한번 선택했다? 그러면 다시 재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뭐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만약 사별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와이프 배우자가 뭐예요? 아파서, 그죠? 사별해서 혼자 있다. 그걸 다시 재혼하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면 뭐예요? 야, 정당한 사유가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갑자기 뭐예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갑자기 싫어졌어. 우리 헤어져. 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헤어진 거에 대해서는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사고가 많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 그거와 비슷한 개념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유가 있으면요. 이런 사유가 있으면. 이런 사유가 있다라면 회계 변경에 정당한 사유로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유가 아니라면요,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될 거, 회계를 변경한대요. 좋아, 바꾸는데 정당한 사유가 뭐냐 이거잖아요. 그 두 가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두 가지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출시되는데 정당한 사유는 두 가지가 보면 회계 기준이 뭐예요? 재해석된 거예요. 제정된 거예요. 재해석이 재해석이나 변경된 거예요. 재해석돼서 변경된 경우. 이게 바로 첫 번째 이렇게 봅니다. 회계 정책의 변경을 그저 요구하는 경우. 그러니까 회계 기준이 다시 해석되거나 변경되어 가지고 바꾸래요. 그죠? 그러면 바꾸더라도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후입선출법을 재고의 평가 방법을 사용하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 방법 인정한다고요. 근데 갑자기 뭐예요? 어느 시점부터 앞으로는 후입선출법을 쓰지 못하도록, 그죠? 회계 기준이 바뀌었다면요. 그럼 기존에 쓰고 있는 기업은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바꾼 것을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없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회계 기준이 다시 해석되거나 변경되는다는 말은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요, 이게 정당한 사유로 봐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두 번째가 약간 뭡니까?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가 뭐냐면 바꿔보니 더 낫더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그걸 멋지게 얘기하면 회계 변경 후의 방법이 변경 전의 방법보다 그 기업의 재무 상태를 할지 현금 흐름을 할지 경영 성과를 좀 더 잘 반영할 수 있다라면 이거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네요.
그죠? 근데 쉽게 얘기하면 바꿔보니 좋으면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에 이제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인데, 참고로 말씀, 요거는요, 입증을 해야 돼. 입증이 필요 없고요. 입증 책임이 없어요. 더 낫다는 것을, 그죠? 입증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요걸 바꾸면 더 낫다는 정당한 사람은 입증할 책임이 없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게 바꾸었을 때 더 낫다는 것을 뭔가 입증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훨씬 더 좋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뭐 뜬구름 잡는 얘기니까 요게 좀 그죠, 구체적인 예를 제가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잘 출제 안 되는데 예전에 원체 많이 출제되었던 항목이라서 여기 제가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 변경, 요런 등 사유가 있으면 바꿀 수 있다. 그럼 어떤 경우냐 이거죠. 요게 요 예 있죠. 요 예시. 요 정도 세 가지를 구체화시킵니다. 요런 정도라면 더 있죠. 바꾸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 말이야. 첫 번째, 합병 등 사유입니다. 합병은 뭐냐면 기업과 기업 간의 합의라는 행위예요. 인격을. 근데 A라는 기업은 선입선출법을 쓰고 있고요. B라는 기업은 후입선출법을 쓰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그죠? 합병할 때. 그러니까 한쪽에 같은 걸로 맞춰서 그죠? 합병한다라면 좀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라면, 그죠? 충분히 합리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인정하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동종기업의 관행이죠. 동종기업의 관행은 뭐냐면 이런 예입니다. 내가 창업을 했어요. 건설업. 그래서 감가상각을 뭘로 할까? 그래서 정률법을 했어요. 정률법으로 했는데 정률법을 쭉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시점에서는 최대한 합리적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협회가 있어가지고 1년 뒤에 협회를 가봤어요. 협회 인원이 100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회사 다른 사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어디 그죠? 뭐 어떤 방법을 쓰냐고. 나는 정률이라 하는데 다른 99명은요 다 정액법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죠. 내가 웬 새가 된 느낌이잖아요. 그래 물어보니까 뭐예요? 정률보다는 정액이 더 99명이 다 낫다는 거예요. 오랜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처음에 내가 선택할 때는 그 정보가 좋았으나 나중에 뭡니까? 사후적으로 봤을 때 그걸 더 낫다는 걸 확인하면요.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걸 표현하자면 뭐예요? 동종기업의 관행을 수용한다는 거야. 대신에 더 낫다는 걸 입증할 책임은 필요하죠. 그죠? 이런 것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상장을 해요. 이 상장을 하려면 상장의 의미는 기업을 공개한다 이 말이에요. 기업을 공개하는 행위는 주주의 문을 그죠 넓힌다 이 말이에요. 폐쇄적인 주주의 구조에서 뭐예요? 상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200명 이상의 그죠? 우리 주주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기업을 공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수의 주주들이 참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명의 주주가 있다가 한 1000명 정도의 주주를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돼요? 3명이 있을 때 불비됐던 여러 가지 방법을 뭐예요? 좀 그죠? 정비해가지고 좀 고쳐가지고 상장하면요. 합리성을 가진다는 건 좋지 않을 거냐 이거죠. 좋지 않겠냐 이거죠. 대신에 알아야 될 점은요. 상장 연도에 하면 안 돼요. 상장을 한 연도에 하면 안 되고 변경을 하면 안 되고 상장 직전 연도에 뭡니까? 회계 변경은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직전 연도에 올려가지고 자, 요런 사유에 해당이 되면 뭐예요? 입증 책임은 필요하지만 회계 변경에 정당한 사유로 보겠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점 요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 거는 회계 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건 뭐예요?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것. 이거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거예요. 세법 변경에 따른 회계 변경은요. 인정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건 안 된다. 아시겠죠? 세법이 바뀌었대요. 세법 규정에 그죠? 맞추기 위해서 우리 회사가 회계 변경한다? 그러면 회계를 무시하는 태도다. 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출제 잘 되니까요.
단 세법 변경에 따른 회계 변경은요, 정당한 회계 변경에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알겠죠? 그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첫 번째 알아야 될 있죠.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참 많이 출제됐는데요. 최근에는 지문 하나에 끼워가지고, 그죠?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하는 항목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회계 변경의 종류를 알아야 돼요. 종류를 좀 알아야 돼요. 종류는 제가 여기에서 했죠. 회계 변경은 이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라고, 그죠? 이렇게 일단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도대체 어떤 것들이 정책의 변경이고 어떤 것들이 추정의 변경인지 구분할 수 있냐 이거죠. 요거를 출제해요. 그러니까 다음 중 뭐는 회계 정책의 변경이다. 요거는 뭐 추정의 변경이다. 이런 식으로 오답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종류, 구분. 종류가 이거 회계 변경 구분이라고 해요. 구분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자, 그러면 구분할 때 여러분들은 좀 알아야 될 점은 여러분들 정책하고 추정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조금 더 큰, 이거 익힐 때 새겨야 될 개념인데요. 조금 더 큰 놈이 뭘까요? 정책일까요? 추정일까요? 정책 같은 느낌 안 들어요? 정책은 전략 같은 느낌 들고, 추정은요? 전술 같은 느낌 들죠? 전술보단 전략이 더 큰 개념 아닙니까? 그럼 잘 안 되면 정책은요? 그냥 제가 조금 연상하기 위한 건데요. 그냥 장군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전쟁터에 보면 장군이다, 이렇게. 익히기 위해서 연상을 좀 해봐요. 정책은 장군이다. 그 다음에 추정은요? 조금 쫄병이다, 그죠? 군사 있잖아요. 쫄병이다, 이렇게.